자,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두 번째 뉴스 살펴보시죠. 이번에는 저희가 K-뷰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난해 189개국에서 올리브영 외국인이 쇼핑을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올리브영도 매출적으로 또 굉장히 좋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모든 수치를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화장품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. 여기서 투자 포인트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좀 덜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 단체 관광 무비자도 시행이 되고 제가 보기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명동도 그렇고.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는 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인 분들이 한국을 찾으면 예전에는 대표적으로 식품들을 좀 많이 구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을 정말 많이 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을 갖고 있는 화장품을 살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다가오는 것 같고 외국인들 자체가 이제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시장이 한 70%를 차지를 해요.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트렌드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해외 관광을 나왔을 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소비 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올리브영 매장에 직접 가서 물건들을 상당히 많이 좀 구입을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엔 제품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트렌디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습들, K 컨텐츠, K 엔터 이런 우리 컬처 자체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이 부분을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글로벌 시장에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K 뷰티 화장품들까지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1, 2분기 약간의 수출이 꺾이나 했지만 3분기에 역대 수출을 다시 한번 26억 달러를 다시 한번 찍어주면서 역대급 수출을 이루어내는데요. 다양한 품목, 뭐 스킨케어, 메이크업, 그리고 파우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게 아무래도 팩트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쪽,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, 립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많은 품목들이 다 지금 골고루 많은 글로벌 전역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장품 섹터는 실적 플러스 성장감으로 지속해서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화장품은 저희가 또 대표님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뭐 일전에는 그게 이제 뭐 미국향 매출이냐 혹은 뭐 중국향 매출이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다를 수 있다. 그런 이야기와 추가적으로 차라리 이제 ODM 업체 쪽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계속 또 시장에서 호재를 나타낼 것이다. 이런 또 시장의 흐름까지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혹시 저희가 전략을 잡아보려면 화장품 관련주도 좀 좁혀본다면 그 안에 어떤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게 인그루드 랩이라는 네. 회사도 좀 보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돼서는 ODM, OEM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. 오늘 한국 쿨마가 또 추가적인 시세가 또 나오는 바람에 살짝 좀 아쉬웠는데 아직 코스맥스는 기회가 있습니다. 우리가 ODM, OEM 기업들 봐야 된다는 이유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는 북미 쪽에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가 우리나라에만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세가 다 부과가 되는데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다르죠. 근데 만약에 중국 쪽에 이제 공장에 ODM을 맡겼던 다른 화장품 기업들도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게 동남아, 중동, 뭐 유럽 정말 많은 국가의 화장품 기업들이 우리나라 ODM을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K-뷰티 화장품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잘 만들다 보니까 ODM 기업들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데 여기에 북미 생산시설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세 관련돼서 오히려 우리나라 ODM, OEM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 나온 뉴스를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메스와 한국콜마 쪽이 해외 쪽의 브랜드에
그 주문이 쏟아진대요. 그래서 지금 막 줄을 세운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실적에 굉장한 도움이 주지를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국콜만은 오늘 또 HK 이노엔에 대한 소식, HK 이노엔의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소식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는데 코스맥스는 지금 시기에는 좀 기회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좀 좋았는데 바닥권에서 고개를 좀 들어주고 있습니다.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좀 실린 모습을 보여주는 추세가 나오는 만큼 저는 인그루드랩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화장품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몇몇 기업들을 좀 거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또 투자의 전략들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.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 계속되는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미용기기, 의료기기 쪽도 정말 그 성적이 좋거든요. 오늘도 화장품도 오르고 또 미용기기 쪽도 같이 오르는 현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. 물론 이제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이제 큰 탄력이 나오긴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료기기 쪽까지 확장을 시켜서 조금 봐도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?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는데요. 이 K뷰티 안에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쪽이 같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용 의료기기 플러스 화장품을 봤을 때 M&A 건수가 경기 침체에 있었잖아요. 근데도 18건이 있었대요. 상당히 많은 그런 사모펀드 쪽에서 앞으로 성장성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쪽이 미용 의료기기 쪽과 화장품이라고 픽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M&A 건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들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K뷰티 쪽의 대표분들이 상당히 나이가 어립니다. 1980에서 90년대생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10년 안쪽으로 해서 성공을 시키고 바로 엑시트를 해서 현금화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거나 다른 사업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이 안에서 현금 창출이 되고 있다는 거 그만큼 돈이 도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게 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 관련돼서 또 같이 만드는 기업들도 있잖아요. 그만큼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화장품을 사용할 때 피부에 깊게 침투를 하려면 이 미용 의료기기를 사용을 하면 홈 미용 기기를 사용을 하면 이게 화장품 침투율이 몇 배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으시고 집에서 홈케어로 약간은 그 지속 기간을 길게 늘릴 수 있는 그리고 화장품의 흡수력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다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는 같이 사업을 좀 영위를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론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영업이익률은 더 높기는 하지만 K뷰티 전반적으로 좀 묶어서 보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